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과 최규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국가보훈처 지정 7,697명의 독립유공자를 포함해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조상님의 은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흔히 쓰는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첫 시도가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꺼낼 때마다 세종시의 출발과 성장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현재 세종시의 역사적 태동이 시작된 지난 200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공약으로 선언하던 순간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과 수정안 논란 등 어려운 난관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의 분산을 통한 지방 분권화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와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세종시라는 큰 그림의 절반 이상을 완성한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세종시는 교육, 복지,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의 선진화를 비롯해 새로운 형태의 행정과 도시 모델 제시를 통한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출범 7년 차를 맞은 올해 괄목할 만한 빠른 성장세로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양적인 성장세와 달리 건설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명품 도시,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 노력이 따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청이 조성한 시청사, 복컴, 은하수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행복도시법 제46조 2에 따라 세종시로 무상 양해한 것과 LH가 설치한 도로, 공원, 상하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물을 제65조에 따라 세종시에 무상 귀속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는 2015년까지 한솔동 주민센터 등 12개 공공시설을 양해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는 각 시설물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세종시의 재원분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무상양해의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무상양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무상양해 받기 위해서 이제 기재부와 많은 이제 접점을 현재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일단 우리가 지금 무상양해 받은 게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재정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유재산법에. 그래서 이제 그게 1조 3천억 규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엔 대부분 이제 무상양해로 받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재정 부담이 좀 따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가 대체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연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소유주가 시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별관을 설치한다면은 건축 행위의 주체가 이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좀 부당함이 이제 좀 내재된 상황입니다. 제가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하면 시설 이용권은 세종시가 소유권은 건설청으로 이원화돼 있어서 비정상적인 그 재산 관리와 함께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낭비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경우에 주요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소유주인 건설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각종 시설 점검이나 입찰, 사용 허가 등의 행정 행위를 할 경우에도 재산 소유 기관인 건설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관리기관인 세종시가 또 사후에 보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국장님, 현재 시가 인수한 55개 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 보수, 운영 등에 투입되는 비용과 2030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110개 시설물을 모두 인수받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시의 그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추정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2014년도에 이제 LH가 그 세종시가 이제 그동안에 만든 시설을 다 인수하게 되면은 2030년 경에는 약 1,250억 원 정도 이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된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추정치고 우리가 이제 절반가량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추정한 것은 그 당시 2014년도 기준으로 이제 세종시가 시설별로 이제 유지 관리를 하는데 키로당 뭐 얼마가 든다 단가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다가 향후 인수받게 될 시설을 단순히 곱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재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250억이라는 것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당시 기준 불변 가격입니다. 예. 그 불변 가격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1,250억에. 그랬을 경우에 2030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라고 시에서 혹시 예측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대체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불변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그보다는 상당히 좀 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상쇄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일부 추정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게 2,000에서 한 2,500억 정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것도 있어서요. 있습니다. 예. 그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시의 재정 부담과 관련돼서 좀 면밀한 비용 추계 분석이 저는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LH가 조성하고 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향후 LH가 조성하는 도시공원 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좀 드립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 시설 공급 계획에 따르면 공원은 사업 시행제인 LH가 재원 부담의 주체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아동 친화적인 실내 놀이터가 시의 재정 부담이 아닌 LH의 개발 이익에서 재투자되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가는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원수 보전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 역시 매년 수질 개선 사업 및 상수도 관로 등 유지 관리, 보수에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전국적으로 수돗물을 직간접적으로 음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공원, 공공장소 등에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돗물 생산과 공급 과정, 수질, 안정성 등 우리 시의 스마트 워터 시스템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세종시는 도로의 지선 구간에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가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회전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LED 등의 안전표지병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좀 협의를 LH 쪽하고 할 수 있을 것 지금 같고요. 음수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지금 현재 시청에서 59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좀 LH가 계획을 조성한 잡고 것 있습니다. 중에서는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원 하나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직접 음수는 안 하고 있고요. 예. 좀 각별한 관심을 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제 4개 정도 만들 계획으로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에서 추진하시는 거고요. 예, 시에서 네. 하는 게 있고 다만 이제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공원으로서의 이제 기능이 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 같은 걸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좀 상세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부서하고 이제 이런 수요 협의 이런 걸 거쳐서 필요성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표지병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물론 차선의 신성도 좋고 이제 차로 이탈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너무 고가이고 또 이제 유지 관리하면서 훼손의 우려가 또 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이제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LED 같은 경우에는 안전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IoT 기술을 좀 이용해가지고 신호하고의 연동도 좀 줄 수가 있고요. 고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표지병이 지금 하나가 어느 정도 가격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당 대략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저 7만 4만 원입니다. 원짜리입니다. 4만 원. 저 7만 원짜리입니다. 네. 내구 연한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습니다. 5년 정도입니다. 네, 네. 비싸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가람동 환경기초시설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 시, 건설청, LH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0차례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수질보건센터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 대한 악취 기술 진단 및 시설 개선 사업비로 10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현재까지 진행된 시설 개선 사업에 따라서 악취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좀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는 수질보건센터와 거기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같이 악취 개선 사업한 거를 지금 큰 금액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수질보건센터 A1에서 발생하는 악취 개선 공사는 한 67억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17년 5월부터 한 10개월 동안 그 개선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악취는 대부분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악취를 포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그러면? 최근에 거기 주변에 뭐 크게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없으면 안 하시나요? 민원이 없어도 수시로 우리 시설 관리를 하고 하신 있기 게 때문에 있으신가요? 최근에? 네? 악취 포집을 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최근에? 포집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시설 개선을 했는데 포집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엔 포집해서 몇 차례 정도 하셨죠, 그러면? 몇 차례까지 실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계절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되시죠? 뭐 계절별로도 하고요. 여름철에 이제 악취가 좀 많이 날 테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도 하고 아니면 한낮에도 하고 아침 저녁. 계속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시설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한번 빠른 근래에 좀 악취 포집을 좀 한번 하셔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보여졌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하수종물 처리 시설 그 부지는 상부를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친화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그 상부의 주민 친화적 시설이 얼마 정도 조성이 됐고 시민 여러분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부지 안에 설치할 주민 친화적 시설은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6면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공사 중에 있고 테니스장 한 6명 정도만 동호인을 중심으로 지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대 시설이 2020년에 마무리되는데 그때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시설들도 아주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20년까지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실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악취를 최대한 저희들이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되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건센터 A 설계 시 처리 용량 산출 근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 지역은 2006년 개발계획 수립 당시 2030년까지 계획 오수량 1일 2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 처리장을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의 시설을 지형과 밀도 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수질보건센터 A 처리 용량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건설 지역 내 그 단계별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또 하수도 시설 기준 등에 따라서 행복도시 규모와 유사한 도시
그러니까 뭐 이웃의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장래, 그것도 지금 현재가 아니고 장래 상수도 그거는 어떻게 LH가 주신 자료고요. 네.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서, 행복도시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LH가 주신 자료고요. 행복도시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서 제가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보건센터 A의 경우는 2006년도에 최초 개발계획 수립 당시 처리 인구 27만 8천 명, 1인 1일 최대 오수량 411리터로 산정하여 처리장 용량을 1일 11만 5천 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에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서 현재 처리 인구 30만 2,665명에 1인 1일 최대 오수량 353리터로 산정해서 처리장 용량이 11만 톤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부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오수량이 지금 1인 최대 오수량이 59리터 하향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처리장 용량도 5천 톤 정도가 축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적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때 이제 개발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이것은 이제 도시개발 계획이고요. 이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의 상위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그 계획으로 정한 그 수 범위 내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나 또 수도 정비 기본 계획으로 그 확정된 일 급수량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계획 인구도 27만 6천 명으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일 처리 용량 5천 톤이 감소해서 11만 톤 네.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기본 계획 내외에 그러니까 지금 수질보건센터 A 처리구역 내 유입인구 추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입인구 추계는 그거에 따라서 연도별 그 계획 하수량을 좀 수립을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5년 기준 계획 인구가 이제 2015년에 12만 명이고요. 2018년에는 18만 6천 명, 25년에는 25만 2천 명, 30년에는 27만 6천 명으로 이렇게. 네,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2019년 1월 현재 그 수질보건센터 A 처리 구역 내 정주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2019년 1월 현재 정주 인구요. 수질보건센터 A 처리 구역 내. 올 1월 현재 그 인구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18만 2,176명입니다. 네. 근데 그 2018년 연말 기준으로 행복청에서 그 제출한 공동주택 입주 계획에 따르면 2019년은 4,257세대, 2020년은 4,928세대로 그 세대당 평균 3.45명을 적용하면 약 한 3만 1,000명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현재 정주 인구하고 2020년까지 새로운 인구 유입, 그리고 미개발 택지 상업 업무용 시설, 공공시설 부진의 사용 인구를 고려한다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2020년까지의 하수처리 용량 일평균 66,584톤, 일최대 81,498톤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그 현재 수질보건센터 A1의 일일 평균 유입량이 처리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A2가 운용이 되면 적정 수준이라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국장님 보시기에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일 하수 용량을 모두 지금 2020년이 되면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처리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 드렸던 거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 없었고 예. 근데 계획 인구가 좀 틀려요. 이건 한번 제대로 한번 좀 추계를 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A2가 지금 5만 톤까지잖아요. 네. 그중에 3만 톤을 우선 하시는 거고 올 3월에 준공을 하고요. 아니 A1이 이제 A1 5만 톤 5만 규모고 A2, A2 3가 3만 톤, 2만 톤 2만, 예, 규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아까 제가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 좀 헤아리셔야 된다. 그 점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 하수처리에 대한 처리장에 대한 증설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기존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과 증설 부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처리시설 용량을 합쳐가지고 지역 내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량 소화 능력에 맞게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좀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바이패스 방류했다는 문제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바이패스란 설계 하수량보다 많은 하수량이 유입돼 공공하수처리시설, 즉 수질보건센터 A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처리 하수를 방류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시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도란중계 펌프장 이송 펌프 고장에 따라 바이패스하여 제천으로 하수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과 9월 3일에는 수질보건센터 내부로 하수를 유입 처리하지 못하여 바이패스하여 방류수역, 즉 금강으로 하수를 방류하였습니다. 부장님, 지난 2017년과 18년도 수질보건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하여 제천과 금강으로 하수를 방류한 게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면 그게 이제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시설보호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용량 초과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일 상황입니다. 방류된 하수의 양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류의 하수의 양을 측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평균 처리 용량이 얼마 정도 됐죠? 4만 한 6천 톤 이렇게. 그 중에서 뭐 어느 정도 추산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나요? 근데 집중호우가 오면 대개 1시간당 30mm 이상, 일일 80mm 이상을 이제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그때 온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천과 금강으로 그 하수가 유입되면서 심각한 환경 파괴, 수질 오염 등 사회적 파장으로 이 문제가 이어질까 시에서는 두려워서 좀 쉬쉬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한 제가 제출받은 수질보건센터 A1 준공 이후 슬러지 발생량은 집중 우기인 7월에서 9월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하수 유입량은 지난해 7월 기준 일평균 47,572톤, 8월 47,310톤, 9월 45,943톤으로 평달에 비해 훨씬 많은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그 바이패스 운영이 단 3일에 불과했다는 게 사실에 근거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뭐 7월에서 9월까지 슬러지 발생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집중 우기에 수시로 바이패스에서 그 양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견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저런데 저게 한 달 평균이거든요. 저게 한 200-300톤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때 하수가 유입되는 양으로 봐가지고는 전부 처리된 거로 또 보여지고요. 그때 이제 하수 슬러지 탈수하는 기계라든지 그 처리 업체의 어떠한 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란중계 펌프장 직전에서 바이패스를 할 수도 있었겠죠. 어디 말씀입니까? 도란중계 펌프장에서 그러니까 아예 유입되지 못하게요. 센터 직전에서 그게 바이패스가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바이패스 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조금 바이패스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과 18년도에 연이어 발생한 그 바이패스 원인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조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감시하고 시정 조치해야 될 시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위원회에 직접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 의뢰도 할 수도 있고 이 시설 운영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검찰에 고발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뭐 어떤 조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세 차례 바이패스와 관련돼서 먼저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그건 하수도법상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조사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요? 필요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수 매널 오버플로우 발생 원인과 관련 대책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수 매널 오버플로우란 관에서 정상적으로 흐르는 물이 각종 불명수 유입, 관내 이물질, 슬러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매널을 통해 상부로 넘치는 현상입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매널 주변은 심각한 악취는 물론이고 각종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어 시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종촌동, 다정동, 어진동 등 6개 지역과
9월 3일 고운동, 다정동, 종촌동, 아름동 등 13개 지역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맨홀 주변 청소 후 모래 포설 등 임시 복구 및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발생한 오버플로우로 천변으로 유입된 하수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까지도 뭐 집중 호우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오버플로된 수량을 측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천변으로는 흘러갔나요? 하수가? 물론 뭐 천변으로 다 흘러갔겠죠. 그 오수 관로가 되게 인도나 차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오버플로된 거는 뭐 그 지형에 따라서 천변으로 흘러 들어갔. 바이패스에서 하천으로 미처리 오수가 들어갔고요. 금강 제천변으로. 네. 오버플로우로 인해 가지고 제천변 주변으로 또 한 번 오수가 흘러 들어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는 거죠. 예, 뭐 집중 호우 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좀 내봐야 됐는데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지난해 7월 2일 수질보건센터 A1 하수 유입량은 5만 747톤, 18년 9월 3일 수질보건센터 A1 유입량은 5만 5,414톤. 만일 당일 하수 유입량의 10%만 그 오버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천변 등으로 유입됐다면 이게 레미콘 884대분입니다. 5,308톤이면 심각한 문제죠. 그 국장님, 현재까지 발생한 각각의 오버플로우 원인에 따라서 재발 방지 대책은 좀 마련됐습니까? 예, 오버플로우 원인은 우리 시의 경우 이제 분리식 관로라고 해가지고 오수와 우수가 이렇게 별도로 뭐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수 관로에 현재 이제 불명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좀 발생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또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수가 하천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량의 오수는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도 전량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예. 네. 집중 호우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불명수가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일부 오수가 좀 같이 그 불명수에 포함이 돼서 흘러갔다. 그 불명수 문제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지난해 2차례 모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에 따른 명확한 조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공하수 관로는 만관일 뿐만이 아니라 유속이 상당해서 장기 운영 중에 유지리 등이 원인이 되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여도 현재로서는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없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시면 제천 인근 공공하수 관로에서 발생한 오버플로우로 오수가 천변으로 흘러간 것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한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소 몇십 톤에서 몇백 톤이 하수가 천변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 시는 이를 알고도 은폐했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지중해 묻혀 있는 관로이다 보니 최초 성실한 시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후에는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그걸 통한 인수를 받아야만 시가 운영면에서 편리하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도시는 지금 이제 만들어져가는 도시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이 현장과 맞는지 그런 것도 검증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거기는 관을 좀 크게 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역에서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도 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이 그걸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점검을 좀 해봐서 시정해야 될 곳이 있으면 시정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그 더 잦은 오수매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결국 시민들이 이제 악취나 질병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주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심각하게 시에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그 하수관로 시공 규격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는 화면은 1-3생활권 가재마을 9단지 인근 M2 141 맨홀 내부의 시간대별 유량을 촬영한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전후하여 수위가 높이 올라와 관로가 보이지 않고 낮 시간대에는 관경의 8에서 90% 이상, 심야 시간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만 50% 가깝게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M2 141 400mm 공공하수 관로에는 1생활권 일부 단독 공동주택
학교, 상가, 공공건축물 등에서 발생한 오수가 유입 함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유입 목록의 상업 업무용 시설에는 다수의 공실이 존재하고 미개발 택지 등의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 사용 인구가 늘어난다면 현재 시공된 관로는 처리 용량을 초기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라서 오수 관로의 적정 요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관로의 이제 규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400mm의 관을 예를 든다면 50% 관 규격의 50%가 흘러서 그러니까 여유를 100%를 가져가야 되는. 박성수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20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바로 의하면은 M2 141, M2 143, 400mm 관로의 적정한 여유 규격은 전체 관구형 400mm 중에서요 120mm, 약 한 30% 정도는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좀 계산을 했었었는데, 다만 지금 보시면은 공공하수 관로가 일부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만관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 지역 내의 대로와 하천을 따라가는 차집 관로의 대부분이 만관 상태라는 그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로는 이제 상부에서부터 처리 시설에 가까운 하부까지 단계적으로 200mm부터 또 400mm, 500mm, 600mm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적하신 곳은 400mm가 이제 묻혀져 있는 그 구간인데, 그게 그 위쪽에서부터 거기까지가 이제 400mm이고 그 밑에부터 좀 커져가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도 지금 기본 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있으니까 그때 진단을 좀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를 하여야 되죠. 올해 좀 시기가 도래해서 그 시에서도 91km에 대한 기술 진단 신청을 좀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예, 그 기술 진단은 그 전문 기관의 환경관리공단 등 그 전문 기관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기술 진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올 4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으로는 유량이라든지 거기 수질 문제가 어떻다든지 관로길의 연결 상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mm에서 500mm로 떨어지는 게 더 앞서서 시행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상태라든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도록. 화면에서 보듯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관 조사, 송연에 의한 오접 자서 연막 시험이요. 그리고 CCTV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만관에서 가능한가요? 어쨌든 최대한 만관인 경우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조사를. 제가 이 오버플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M2 140이라고 M2 143 공공하수 관로의 정확한 기술 진단을 저도 좀 해보고 싶어서 건너편 차집관로로 물 돌리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저쪽은 만관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둘 다 만관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물 돌리기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말씀드린 대로 유관 조사나 송연에 의한 오접 조사, CCTV 조사는 뭐 유관에 의한 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조사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물론 용역이 진행되고요. 저는 지금의 현재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옆에 2열식 차집관로를 좀 증설을 하고 중간중간 맨홀에 바이패스 관로를 연결하고 오수 유입 차단 장치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집 관로가 이제 오수를 이렇게 집수하는 그런 관리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되게 차집 관로는 합류식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 진단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지역 내 우오수관로 오전 및 시공 불량 등에 따른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지난해 2차례 미개발 단독주택 부지를 제외한 상태 내에서 나머지 공동주택, 상업 업무용 시설, 학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오전 및 시공 불량 등에 따른 조사를 진행을 하셨죠. 네.
지금 보니까 1차 조사에서는 66개소의 오전 및 시공 불량이 발견이 됐고요. 2차 조사에서는 42.4km를 조사해서 18개소에서 그 매너지면 누연 오시공, 그다음에 뚜껑을 미시공한 경우, 그다음 필지 분기관 누연 등의 불량이 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미개발 단독주택 부지는 왜 제외가 되었죠? 예, 그때 단독주택 용지가 그때는 이제 없어서 그랬고요. 2차 조사 때는 2생활권과 3생활권의 그 공공하수관로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앞으로 단독주택이 그 밀집되어 있는 1생활권과 4생활권 그리고 천마을 여기에 대해서 LH와 협의해서 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단독주택 용지 부분도 철저히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에서 준공의 필수권은 아니지만 준공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막 시험을 지금 제출받고 있죠. 시험 결과서를. 예. 근데 그 일부 연막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업체에서 조작된 시험 성적서를 준공 서류에 첨부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험 성적서를 그 조작해서 제출할 경우에 시가 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업체는 저희들에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도 그동안 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가한 적이 없는 게 시에서 그 시험 성적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좀 부재한 것도 그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지하에 매립된 하수관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철저한 그 검증 과정을 거쳐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 인력과 관련돼 가지고는. 전문 인력은 뭐 저희 부서만으로 생각한다면 그 조직 부서에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이제 운영 인력을 봐가면서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부장님, 그 시의 공공시설물 합동점검반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반장으로 되어 있는 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현재 시의 그 지방세 호조 현상은 취득세에 기인한 것으로 시의 인구, 면적, 산업시설 등을 고려한 세수 기반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만일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2030년 공공시설물을 모두 인수받게 되는 시점 이후에 시의 재정 악화는 예측 가능한 현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시의 재정 부담을 좀 고려해서 현재 보통교부세 가산기간 연장 가산율제가 아닌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정교부율 도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만일 그 법정교부율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인수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제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법정 교부율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부세를 가져오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그것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세종시 설치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상의 교부세 산정액보다 25%를 정액해서 받는 그 기간을 2030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재정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연장하는 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공공시설물 이제 유지 관리 비용 이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자치 원칙이라든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비추어 보면은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그 원칙이 아니 안 될 것은 분명한데 저희들이 이제 비용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또 시설물에 따른 관리 인력 그리고 일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부세 그 수요 항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 추계를 하기로 한 1,250억 불변 가격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거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건비 한 40, 그 금액의 40%, 그에 플러스 알파 도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교부세를 통해서 지에 지원이 된다는 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질의했던 그 집중호우 시에 반복되는 그 하수시설 유입량 급증 및 오수 매널 오버플로우 그리고 미처리 하수 바이패스 등에 대해서 제가 그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이에 따른 그 시하고 건설청 LH가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이후에 CCTV를 통한 바이패스 실시간 공개, 방류수하천 합류 지점 수질 분석의 자료 월 1회 공개, 민관합동 수질 조사 연 2회 실시 등 바이패스 불신 해소 및 방류 수질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우리 시에서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부시장님 그 제가 아까 지적했던 뭐 수질보건센터 처리 용량 한계라든지 적정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공공하수 관로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LH를 상대로 해서 시에서는 좀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이 LH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불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완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LH로부터 인수받는 모든 하수관에 대해서 시가 민간업체를 지정해서 CCTV, 연막시험, 수밀시험 등 품질시험을 거쳐 인수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정확한 품질시험은 하수관의 수명과 품질을 향상시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 더 오랜 시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가 관리하는 하수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 등을 위해 민간에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부시장님 그 민간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환경녹지국장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서도 환경녹지국장은 자체 공무원 전문 인력 충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굳이 민간 전문가를 거론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지금 시스템화에서 관리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도 관리 운영은 민간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지만서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의문이 생긴다든지 불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 민간으로부터 그리고 타 시도에도 민간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효과를 거둔 데가 있는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고 판단을 하도록.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지난 2006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 계획안에는 무척이나 인상적인 당시 초대 건설청장의 머릿말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도시는 내가 살게 될 도시라는 생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초대 건설청장은 바로 이춘희 현 세종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의 이 말씀처럼 시장님이 살고 싶고 우리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과 초심을 잃지 마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